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한국 가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미국 군사 전문 매체였는데 한반도에서 비상사태 일어나면 본토의 사드가 수시간 안에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저 보도 잘 못 봤는데요. 네. 그 말씀만 듣고 본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아니 미국 본토하고 한국하고 지금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제트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미 군용 수송기인데 그렇죠. 수송기 가지고 오면 아마 한 20시간 걸릴 겁니다. 20시간 사이에 한반도 전쟁이 만약에 이건 최악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드가 온다는 얘기는 다른 무기에 의한 공격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핵 미사일에 의한 공격인데 이거는 불과 수십 분 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전에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징후를 정확하게 알고 출발해도 이미 늦다. 네. 그러면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징후를 볼 때 우리가 사전 탐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실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이제 해석을 붙인다면 미국과 한국 간에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면에서 미국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굉장히 다급하다. 이런 거를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거다. 이게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만큼 한반도에서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미 본토에서 사드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리고 설치하다 보면 얼마나 정교한 그리고 한 개 부품으로 딱 이게 조립이 끝난 거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개 부품으로 만들어 이걸 조립해 넣어야 돼요. 조립할 때 지금 미사일 떨어진다는데 얼마나 사람의 실수는 항상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숙달된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하고 여기에 한 대응책 준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간접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드에 대해서 이제 아예 대놓고 반대 입장을 보였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한 오해하는 지금 이런 사드 문제를 두른 이런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화평 굴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 대화를 위한 해결 이런 걸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울에 와서 고위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한국과 중국 외교 당국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오자마자 이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외교의 예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한국과의 외교 채널 또 외교의 방법을 좀 더 세련되게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아까 내가 나오면서 보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한마디 했더구만요. 안보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입장 표명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이거는 외교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드 문제의 본질이 뭐가 됐든 또 한국과 중국의 본질이 뭐가 됐든 우선 국민들한테 상당한 오해를 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사드 문제든 한중 관계의 정상적인 외교 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중국이 노리는 그런 안보 이익, 한중 외교 안보 이익을 지키는데 오히려 손해가 된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는 좀 더 철저히 반성해야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사자에서도 천성, 관용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진핑 주석의 외교 일반론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이거를 한중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압박하는 모양새로 따지면은 지금 전 세계 이 국가의 외교의 특징이 자국민에 의한 민족주의 외교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감정에 자극하거든요. 아베가 제일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정에 자극하는 외교. 그럼 아베를 지금 욕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러면 중국도 이제 아베 비난 못하죠.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논리 그리고 사실에 바탕한 외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미국에서 이런 보도,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참 급한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는 거고 중국 역시도 좀 빨리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나오기를 좀 급하게 바라는 것 같긴 한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때문에 그렇다 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급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빨리 내는 겁니까? 뭐가 가장 두려운 걸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는 G1과 G2의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엄청난 양자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세기 전반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미중 대립 구도입니다. 이제 말로는 대립과 갈등을 없애고 협력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이건 외교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립의 초기 단계에서 길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고 특히 중국은 센카쿠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어쨌든 미국 간에 일본 간에 동맹 관계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또 미국이 한국과 같은 손을 들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결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또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의 두 동맹 축이 중국을 포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G2의 우위세와 G2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국제적인 외교를 해가는 데서 상당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강한 세기를 박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의 문제를 푸는 수순은 사드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먼저 사드를 두를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성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군사 기술적인 수준의 그 만들기는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개발해 놓은 그런 기술 사드 그거를 갖다가 지금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려면 반대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입장 표명. 그러나 정상적인 좋은 매너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북중 동맹이 오히려 핵 미사일로 인해서 강화지는 게 아니라 북중 동맹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더 위험해지고 나빠지고 있다. 그 바로 이런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동맹의 축과 안보 때문에 이런 중국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중국에서 지금 사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엑스밴드라는 레이더가 자기네를 다 탐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나 일부 우리나라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방향만 바꾸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부분은 중국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 중국이 모를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뭐 각종 군사 지금 이 언론 공개 매체 전문 저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이더가 2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진 배청이하고 이제 후방 배청이 있는데 후방 배청은 최대 탐지거리가 1000km. 실질적인 유효 탐지거리는 600km라고 그럽니다. 이미 600km 사거리의 레이더는 우리 한국에도 이스라엘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의 어떤 이 탐지거리의 기술적인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당국이 또 중국과의 서로 사전 약속을 하면 됩니다. 1000km, 2000km짜리 중국을 사정거리에 넣는 레이더 전진 배치는 안 하겠다. 오로지 북한의 핵 미사일에만 대응하는 그런 레이더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서로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만약에 오해를 하고 있다면은 한중 간에 또 아니면 미중 간에 한미중 3자 간에 얼마든지 이건 비밀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리에 또는 비공개리에 얼마든지 군사 당국, 외교 당국 간에 합동 회의를 통해서 이런 기술적인 오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 전략적인 또 외교 전략적인 어떤 함축적인 의미 또는 숨은 의도를 충분하게 오해하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드가 지금 현재 배치되지 않았고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인 어떤 틀을만 가지고 반대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지 우리의 외교적인 군사 전략적인 점에서 허점은 없었는지 저는 우리 외교 당국과 국방 당국이 굉장히 소극적인 전법으로 전략적 모호성인 말은 내 전략적 의도를 상당하게 모를 때 모호성의 전략이 의미를 갖고 영향을 발휘하는 건데 한국이 뭐 관련 그 고위 인사들이 한국은 사드 문제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의미는 이미 역사적인 작년 이후로 다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당국에서 외교 당국이든 국방 당국 당당하게
아니 중국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중국 정부 협의를 못하고 왜 미국하고 협의도 안 했다. 이게 말이 도대체 됩니까? 예. 아니 중국 정부가 저렇게 하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입장이 이러니까 미국 당신들 입장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물으면 되는 거죠. 예. 그 미국 당신들이 우리한테 오해하지 않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게 중국 좀 잘 설득을 하든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토의도 안 받고 요청도 안 받고 우리는 가만히 있다. 이거는 지금 어느 시점 19세기에도 이런 외교는 없었습니다. 네. 정부 당국 철저히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안보에 관련된 것은 사드고 또 경제와 관련한 것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이거 같은 경우에 중국이 주도하는 건데 영국도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와중에 뭐 안보와 경제 우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외교적으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드 문제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AIB도 가고는 싶은 것 같긴 한데 가자니 좀 그렇고 네. 둘 다 뒤로 빠져가지고 시간 벌기 전략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이거는 조용하게 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일환에서 큰 틀, 그 다음에 작게 한반도에서의 어떤 지역, 한반도 지역에서의 그다음 안보, 네. 미국의 안보 이익 이걸 지키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한국과 양자 차원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AIIB라고 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서의 경제 안보, 경제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 둘 다 어느 거 하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빠져서 네. 조용히 계산하고 눈치보다 보겠다. 이 작전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입장을 딱 정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과 우리 입장을 이해를 시켜갖고 입장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장애물이 있고 이거를 저는 쉽게 얘기하면 둘 다 맞바꿔라 공개적으로. 그래서 경제안보는 중국, 군사안보는 미국이다. 대신 미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00km 다 쓰지 말고 1,000km만 써라. 그다음에 중국 AIB 가는데 말하자면 지배구조, 투명성 이거는 서방이 가지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AIB나 WB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을 갖춰라.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지. 왜 뒤로 빠져갖고 모호성이니 뭐 애매모호하게 이게 질질 끌려다니냐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우리나라는 해외 경제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은 이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인프라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인프라에 대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5년간 참여하지 못한다고 보십시오. 이 실점은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양자를 설득해서 타협점을 잡져 나가는 것이 결국은 중용의 외교도 될 수 있고 균형 외교도 될 수 있고 국익 실효 외교도 될 수 있다. 이제 말이 수사가 필요 없다. 네. 외교적인 군사적인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놓고 하는 사드 그리고 IIB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